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 긴급 편성입니다. 자, 윤석열 안가회동 여러분 보도 보셨습니까? 스픽스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다음날 저녁에 안가에 모였다. 자,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였는데요. 일단 삼청로 안가에서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용산에 있는 또 다른 안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참석했다. 수육이 제공되었다. 술자리가 만들어졌다. 이 내용까지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황하는 모습 역력했습니다. 실제적 진실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가 회동을 인정한 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도 휴대전화를 줄줄이 교체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탄핵국민에서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식사도 못 하셨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모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휴대전화기를 다 바꾸고 있다. 그리고 장관, 비서실장, 수석까지도 바꾼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증거인멸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12월 4일 날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다음 민정수석, 소위 핵심적인 인물이면서 법률을 아는 사람들인데 12월 4일 날 모인 다음에 밥만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밥만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전체적인 법률적 또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라인 자체가 한쪽에서는 용산으로 전달이 된 것 같고 또 한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되는 이제 윤상현 입으로 나와 있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측으로 가서 소위 수사 증거를 갖다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이후에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하는 방식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일환으로서 12월 6일부터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 증거인멸 그 핸드폰 교체 같은 경우는 6일부터 점차적으로 다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소위 증거인멸 절차의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출신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은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해서 법치 외치면서 증거인멸을 가장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황정화 의원실에서 이것은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을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요. 자,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의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한 위선이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증거인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다 나몰라라 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엄 그 다음날 이런 회동을 보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얼마나 능청을 떨었는가 하면 지금 안 보면 언제 우리가 또 보겠느냐 해가지고 네. 친교 차원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엄중한 시기에 친교 차원에서 송년회 그런 목적으로 만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넓은 의미에서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증거인멸 폰 바꾼 거 말고 그거와 더불어서 넓은 의미에서 이번에 사법부도 구테타 동조 세력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 뭐 이런 민정수석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대책을 수기를 했다는 거는 그 은폐와 또 여러 가지 또 다음에
다음에 대안을 수기하고 전략을 세우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엄중히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참모가 아니고 이것은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 이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 감정, 아 이들이 알고 보니까 다 동조자들 범죄자 집단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똑같이 지금 보여준다. 이게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위헌 위법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별 문제가 없다. 나는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증거를 인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증거 인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 인멸할 게 없으니까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아래서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꾸는 것.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12월 6일 날 바꿨다 그러잖아요. 12월 8일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7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 7일 날인데 저는 이거 추정해 본다면 왜 박성재는 두 번을 바꿨을까? 6일 날, 8일 날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일 날 전체적인 증거 인멸이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일 날은 본인이 임명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4일 날 만난 게 있으니까 6일 날 인멸한 것 같은데 7일 날 공교롭게도 민정수석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니까 용산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핸드폰을 바꾸고 난 다음에 8일 날 다시 또 바꿨다는 거라면 저는 6, 7일 날 전반적인 방책이 정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증거인멸 작업이 착수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업이 되고 나니까 저는 윤석열이 아주 그 방자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과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전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작업들은 자기들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했으면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호처라는 곳에 숨어서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냥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증거를 인멸시켜서 나중에 헌재든 아니면 특검이든 이런 과정에서 소위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법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부적절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란범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제가 볼 때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 근데 알고 보니까 동조자를 넘어서 범죄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집단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단죄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단죄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을 윤석열 탄핵 이후에 반드시 집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좀 울분이 솟아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또 검찰의 특수본 그리고 공수처 이 세 개 부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찰은 그래도 신뢰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찰이 또 우선권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란 수괴 주범이자 교사범인 윤석열 씨를 방치해두고 그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포하지 않고 수사와 조사를 떠벌린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내란 수괴범을 신변을 확보해서 체포해서 확보해서 그런 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든 검찰 특수본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이제 서로 업무 조율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작동돼서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이고 특히 검찰 특수본의 검사들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내란 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있다고 지금 법리학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현이나 윤석열 이 두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일단은 확보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 조사나 수사가 병행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장관들이 뭐 핸드폰을 기기를 교체하든 증거 인멸을 하든 또 증거 교사를 인멸 교사를 하든 지금 다 지금 컨트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수사 이 라인에서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정치권이 언론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빨리 액션에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 편성은 여러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용산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 기각을 전제로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 언론을 총동원해서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국면을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총공세를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야,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오늘 나와서 자, 한덕수 윤석열 탄핵 전까지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의 적실성 여부는 조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권한 대행은 완전히 지금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작전이죠. 작전이다. 제가 이제 문자가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네. 문자가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인 체제로 해야 된다. 더 뽑으면 안 된다. 헌법재판관 더 뽑으면 안 된다. 이 내용 자체가 법률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6인 체제로 가야지만 기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소위 기각편으로 돌리기만 하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썼는데 아래 내용은 뭐냐면은 근데 하필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추천을 해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뭔가 복잡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기 상식적으로.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4일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증거를 확보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조치가 하나인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게 권성동 얘기입니다. 6인 체제를 끝까지 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수사를 계속 뒤로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헌지의 심리를 뒤로 지연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6인 체제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지지층 결집을 한편으로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9인 체제를 가자고 얘기를 할 것인데요. 결론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를 해서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원인들은 야당이 제공한 거다. 야당인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가 다음에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몰아가면서 일정하게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흐름 자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한 급발진, 그다음에 헌재를 공격함으로써 6인 체제라고 하는 것들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지지층들을 만들어내면서 사회를 두 개로, 국가를 두 개로, 국민을 두 개로 쫙 갈라서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자기들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처럼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낱개로 보면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용산의 지휘하에 국힘과 그리고 지금 언론과 또 하나 바깥에 있는 이제 아스팔트 세력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뭔가 꾸린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까지 오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오늘 그렇게 했던 논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점에는 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도 있다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또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예, 이선혜 재판관. 있습니다. 예,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은 재판관 임명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거든요. 없었다 해도
권한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요. 또 네. 사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례가 있고요. 사례도 있었다. 네, 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국민들 앞에서 이걸 임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것이다. 호도하는 거고 여론몰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6인 체제라면 윤석열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는 거죠. 네. 나머지 공석 중에 있는 재판관들을 임명하려고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또 저희는 또 밀어붙여야 될 것이고 그쪽은 또 그걸 만류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자료 화면으로는 지금 현재 뭐 권한 대행과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 6명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에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현재 주심을 맡게 된다.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은 지금 국회에서 추천되어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 대한 임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견해를 달리할 만한 이슈가 됩니까? 견해를 달리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 서로가 추천한 거잖아요. 네. 추천을 안 했으면 또 다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모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으면 추천한 거에 따라서 소위 원래는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거잖아요. 직은 있는데 직무가 정지됐으니 그 직무에 대해서 권한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이니 추천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에 맞게 대행한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례는 분명히 있었었고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리와 사고 때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딘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소위 국회가 추천,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직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직무에 해당되는 자신의 어떤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마른가 논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몫이잖아요. 국회 몫으로 추천한 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소위 그 직무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소위 대통령의 권한 자체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소위 대통령의 내란 음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조치인데 권성동은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정략적인 방식인 거죠. 아마 이제 그 국힘당이나 용산이 자신감을 갖는 게 그 정영식 헌법재판관 네. 그 사람의 성향에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루머가 나돌고 그분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뭐 정광훈 집회에서 후원금을 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그랬다. 세월호 유족들 전부 그 소송에서 그 유족들을 또 뭐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뭐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에 대해서 뭐 많이 편견을 갖고 이렇게 할애를 해줬다. 그 다음에 뭐 민주당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그 조작을 한 검사의 탄핵안을 기각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정 그 재판관에 대한 성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주문한 게 9인 체제를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6인 체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직무정지 상태가 오래가게 되는 건 저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거리가 너무 오래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또 하나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직거리를 보면 4월달 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임명을 못 하잖아요?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판단을 못 해요, 그때부터는 아예. 왜냐하면 6명인데 권성동 말에 의하면 임명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서로 질질 끌어서 4월 달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4인 체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단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 내란 사태를 소위 새롭게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제2의 내란 사태를 지금 만드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저기는 진짜 내란 공범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어제 오후부터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고 있다. 용산은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 지금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황순정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힘 해산시키여야 한다. 뭐 이런 의견. 그리고 정말로 몽둥이가 답이라는 분의 말씀. 공수처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6명이면 저는 찬성해야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다시 살아 돌아오는데 이게 국민 정서와 전혀 반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권성동은 친윤이어서 지금 현재 원내대표고 당대표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끌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해진다라는 게 있고 혹시라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국정에 그대로 복귀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상황. 그러면서 수사도 지금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긴급체포와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증거인멸은 지금 조직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지금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막 불이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이 엄청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라고 정영숙님 올려주시지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조언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고요. 수단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광훈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요. 192석, 192석의 야당 절반은 가짜다. 저도 오늘 그걸 받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금 현재 절반이 가짜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짜로 당선되어서 윤석열의 국정마비를 유도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허황한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퍼뜨리면서 결국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경고를 보낸 것은 당연하다.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거 부정 음모 이런 거는 현실 속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게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국정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선거 부정을 규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 정광훈 그 일당 무리들이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거리에서 계속 배포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오는 그 전철에서도 나눠주는 걸 내가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나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들, 기독교 근본주의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이런 국민들 아직도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은 거리에서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하는 이 현실.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국힘은 시간만 끌어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바쁜 시간에 11,000분이 들어와서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형성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하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리로 나가서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내란의 수개를 비롯한 공범들은 공범대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지금 눌러주신 분이 2,5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 방송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는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전혀 이제 반대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권성동 씨가 헌법재판관이 공석 중인 거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이런 정치 공세를 계속 펴고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내란 사태 그리고 이 계엄 이 상황은 종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절대 1분 1초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데 모아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 부정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맞다 또는 찬동하는 이런 방식은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란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데서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일단 뭐 내란 관련해서도 이제 내란의 문제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예.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은 이제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된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광훈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 갖다가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 핵심은 일단 선거 부정은 계엄을 선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목사님이 네.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 부정을 특정할 수 있는가?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을 하야해야 돼요. 윤석열 선거도 선거 부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논리에 의한다면.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선거 부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3인 같은 경우도 선거 부정 없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사유는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닌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논의가 될 사안은 뭐냐면 소위 계엄을 발동했을 때 계엄에서 통제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왜 니네들이 거기다가 군대를 침투시켰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다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아니고요. 다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 가지를 폭로하자면 네. 윤석열 씨가 두 번째 담화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법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벌인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중에 핵심 주동자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이런 또 다른 정치인들이 거기 이제 가세하고 지속적으로 동조를 해왔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정광훈 일당이 이 부정선거를 자꾸 음모론으로 이 정치권에 이 여당과 용산 측에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쿠데타, 이 내란을 주도하는 자들의 그 당위성 중에 그것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겁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가. 예. 근데 제가 하나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번 계엄령 때문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탈취 당할 위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문이. 그것만 읽어보시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선관위 조직, 이 전자 투개표 이런 시스템에 이런 거는 손으로 개표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투개표소에 있는 이런 거를 전자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알기 좋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방식인 거지 그 서버에서 무언가를 조작해서 되려면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는 걸 선관위가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쿠데타 이후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거를 꼭 참고해 주시면
아니요,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관위에. 위원장이고 이제 사무총장.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한테 그거 안 물어봤어요, 자기가?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 다 자기 사람으로 확인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못 믿어가지고 네. 자기가 거기다 예를 들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길 탈취해라? 제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소송도 모든 게 다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예.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들이 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음모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선거로 가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국회 해산을 위한 음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연하죠. 선관위를 탈취한 거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요. 선거 부정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국회 해산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광훈은 하는 얘기가 이번에 만들어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딱 얘기하잖아요. 절반 이상이 부정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 보수 네. 아주 극단적인 극우 이런 분들은 그걸 믿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동이 지금 예, 먹히고 선동을 있다. 하니까. 또는 이 선동을 국힘이 은연중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용산도 그 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 이런 이제 선동에 예. 마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을 하고 수사 지연하고 그리고 조사 거부하고 또 검찰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검찰하고 조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 검찰에서 수사받는 방향을 정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지켜보는 언론은 문제제기를 계속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우리가 덤벼들어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이 문제 아닙니까?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면서부터 검찰이 완전히 급발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그 친위 쿠데타 내란 이후에 소위 또 민정수석이 모인 자리 이후부터 또 다시 급발진이 벌어졌습니다. 전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찰 라인들을 돌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유튜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저기 MBC 가서 좀 시위 좀 할래요? 이런 거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정광훈이 왜 움직였을까 갑자기 이 상황에서? 저 그렇다면 정광훈을 비롯한 유튜브 극우 아스팔트들에 대해서 용산 차원에서 상당히 오더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지금 친윤 중에 중진들이 갑자기 한동훈을 완전히 몰아내는 작업들을 한 5, 6일 전부터 쫙 추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7, 8일 전부터. 전 이것도 용산 오더라고 보는 거예요. 용산을 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전 용산에서 검찰과 극우 유튜버들 아스팔트 그다음에 저희 친윤 중진 그룹들을 움직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는 게 전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개최하겠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임명하겠습니까? 내일 인사청문회 강행하면 임명해야죠. 임명해야 이거 제가 되고. 볼 땐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지금 한덕수 총리를 놓고 얼마나 지금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또 우리 저 시민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압력 당위성들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의 성향을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때는 또 이상한 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이라면 당연히 임명해야만 마땅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열정과 또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야만 이것이 내일도 성원 속에 이것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 말씀드린 건 네. 여지도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말씀드려요. 예. 그 말이 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큰 있다라고 거 여지를 얘기하면 안 주지 되는 말라는 거고. 아니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예. 추천을 했으면 해야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여전히 당신은 내란의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직무를 대행해야 되니까 존재하는 거고, 이 직무가 끝나면 당신도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슨 권한을 행사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걱정이 앞서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 지금 걸려 있죠. 특검 문제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문제도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데 특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임명하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니요, 제가 좀 송부된 거로 알고 있고, 예. 3일 이내인가요? 예. 3일 이내에 추천한 사람한테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때 가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이니까 저는 상설 특검을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한덕수의 태도가 전체적인 향방을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의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한덕수란 사람이 자기가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체적인 인생을 위해서라도 소위 거부권 행사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소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네. 캐비넷 같은 거죠. 네. 이걸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손을 들 것인가, 이것이 좀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그냥 추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탄핵해야죠. 무조건 아니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탄핵을 하고 들어가자.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맡겨놓자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 맞느냐. 확실하게 내란의 공범 또는 내란의 방조범이면 탄핵을 딱 시키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열망 아닙니까? 댓글이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한덕수 지금 믿어서는 안 된다. 일단 탄핵을 시키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은 민주당과 야당에서 예. 결정을 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 체크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아니면 최상목이면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상목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국무위원은 다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차근차근 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 최상목 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 탄핵을 다 하더라도 네.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예. 직을 걸고 네. 뭐 법무부의 그분처럼 또 여러 이번에 의로운 행동을 보여준 정부 고위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직을 걸고, 이게 중요합니다. 직을 걸고 탄핵을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사람 외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동조범이에요. 무조건 동조범입니다. 장관이고 총리고 뭐 이제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탄핵감이고 이제 구속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빈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약조를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도 이제 동조범이지만 이제 권한대행을 할 만한 적절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맡기는 거니까 올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의도였지, 이 국힘당이나 용산의 눈치를 보고 그런 총리 시절에 했던 식으로 이 권한대행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자칫 만약에 거부하면 바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았던 사람,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군인,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과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에게 동조했던 사람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맡겨놓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러면 이걸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켜냈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사람의 위치에서 당연히 탄핵을 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못할 때 탄핵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예, 뭐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 특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위원들이 다 제가 볼 때 다 비겁한 인간들인데요.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자기는 소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반대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볼 때 거짓말 그러니까 반대 잘 안 했다고 봐요. 아니 뭐 5분도 안 되는 국무회의 동안 뭐 별도로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국무위원들은 그 죄 앞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없잖아요. 거죠. 기록. 예, 없다는 거는 본인들의 그 의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의록이 없다는 거는. 자, 지금은 앞뒤 가리지 말고 사적생입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살아난다는 말씀을 RASKE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들은 내란 공범입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한덕수한테 시선 돌려놓고 윤씨 부부 다시 돌아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AIDA님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고 이미 그 작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핵 정국을 말 그대로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홍준표 다시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명태균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오늘 명태균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만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홍준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으로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명태균 게이트가 뭔가 터져 나오면 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윤상현까지 다 큰일 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아예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진짜로. 걸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지금까지 보면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들은 조금 과장됐을지언정 대부분 사실로 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더망에서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벗어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 3개와 USB 하나가 까지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결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고리가 풀어지게 되면 좀 모든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이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저는 홍준표 오세훈뿐만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좀 괴멸할 거라고 봐요. 괴멸한다. 왜냐하면 공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여론을 조작해서 소위 공천을 받고 공천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을 가지고 대가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에 진짜 악의 이 부패 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 눈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소위 이 윤석열 김건희의 하에서 꽉 막혀서 용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터지는 순간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이제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이 이제 공개되는 그 정보가 이슈되면서 그 자체가 윤석열의 계엄령 발작 버튼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런 요인도 있고 요인이 많죠. 네, 예. 내가 볼 때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디자인은 김건희 씨가 그 무속인에게 저 감옥 가요라고 작년 12월에 제 사건 이 디올백 예. 사건이 폭로되면서 막 이제 사면 초과가 됐을 때 그렇게 물어봤대잖아요. 저 감옥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아마 김건희 씨한테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경호처장 그때 당시 경호처장 김영현 그다음에 싱크탱크
그거를 이제 의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이제 현실 돌파구를 이제 만드는 도중에 아마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카드도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엄 세력이 그린 성공 이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별도로 그 말씀은 한번 꼭 듣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참, 예. 참 재밌는 게요. 예. 여인형이 작년 말부터 대통령한테 계엄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여인형이요. 방첩사령관이.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김건희 나 감옥 가나요? 이게 작년 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게 공교롭게 그냥. 저 감방 가나요예요? 그러니까 제 감방 하나 그러니까 예. 그게 공교롭게 계엄 얘기가 나온 거 여인형이 들었다는 거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들었다는 게 작년 예. 말이니까 예. 공교롭게 유사하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명태균이 갖고 있는 황금폰이 검찰에 있지만 바깥에도 그 자료가 존재할 것이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 만나고 그걸 여러분들께 단독으로 어제 보도를 해드렸고 대화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의 부인에게 직접 들어보니까 그냥 아주 평상적인 대답으로 만나기로 했다는 것만 이제 전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황금폰이 외부에 또 다른 복제본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원희룡, 윤상현 다 나서가지고 지금 막 이런 탄핵 국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가를 했는데요. 그걸 페이스북으로 올렸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지금 양문석 의원은 이제 이들이 드디어 탄핵을 막는 반대 세력으로 바뀌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윤석열과 이들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이 되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 윤석열의 탄핵이 국힘과 묶여 있고 국힘은 또 검찰과 묶여 있는 이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윤석열은 살아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수본, 공수처 이 세 개 이 집단이 지금 윤석열의 이 계엄령 내란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한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크레딧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뭐냐? 일단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신변을 확보하지 않고 그 어떤 조사나 수사 행위를 하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복선이 있는 것이고 정치 행위라고 나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급선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거와 김건희 씨,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모든 통신 수단을 압수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시작이 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계엄령 발표되는 날 오전 10시 넘어서 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예. 6시간 동안. 예. 그러면 그거는 병력이 많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 병력이 계엄령은 군인들이라는 것뿐이지 저희가 압수수색 당한 거는 경찰 병력들이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조지호나 김봉남 그 서울경찰청 그냥 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다 이미 윤석열과 이 모든 이 내막을 다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내숭을 떨고 거짓말을 했고 저를 계엄령 당일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도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다 이게 같은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공수처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객관성을 두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긴 권한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 야당들은 하루속히 오늘 당장이라도 윤석열 씨를 긴급 체포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김건희 씨의 통신수단을 압수해야만 그 증거인멸과 사주하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거기에 우리는
이 국가수사본부나 검찰 특수본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신뢰를 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예,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자, 윤석열 개인 혼자서 지금 맞서는 것이 아니다. 국힘 세력 다 함께 붙었다. 그리고 언론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그 황금폰의 내용이 빨리 공개가 돼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공익제보자 위치로 바꿔서 이 사람이 뭔가 국민을 위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2,000분 가까이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에 1조회 수가 이제 300만 회를 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 스픽스를 위해서 열심히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김종욱의 탄탄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우리 최재영 목사 TV입니다. 최재영 목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 또 6시 10분에는 최강욱, 김용민 두 분의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해주는 프로그램 고소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녁 8시 10분에는 역전의 용사들에서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속보가 나오네요.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한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나 봐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보가 미친 집단이에요. 거기가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내란 선동이 반역죄인 줄 알면서도 두둔하는 이런 윤상현 의원, 네.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또 홍준표, 오세훈, 또 국힘당 이런 자들을 보면 또 이걸 또 서포트하고 측면 지원하는 이 정광훈 일당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역적 패당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아지고 이런 자들이 존재하고 저렇게 왕성하게 지금 반역을 꾀하면서 역공을 펴오는 이때에 우리가 진보 진영이 조금이라도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모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죽 서서 개준다. 우리가 탄핵을 가결을 했는데 죽 서서 개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나머지 2년은 악몽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예. 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자를 뛰어넘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이 만들어놨던 민주주의 회복과 탄핵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희님, 정희수호님, 마리나님, 기차로님, 그리고 프리지아님, 오파랑님, 김복수님, JK님, 삼성님. 자, 여러분들이 함께 올려주신 댓글 제가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